네, 집중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보궐선거 후보 공모에 들어가서 후보 접수를 받기로 했고, 민주당은 어제 합동 연설회를 열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4명의 지금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호 2번으로 어제 선출된 민주당의 박영선 예비후보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당초에는 이제 박영선 정책위장께서 더 훌륭한 후보가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고심한 끝에 이게 나서기로 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의 중심 키워드가 변화, 희망, 그리고 MB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와 희망에 민주당 내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데 대해서 젊은 그 동료 의원들로부터 이제 설득을 많이 당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MB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이 MB 정권의 그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고 또 이 부패한 정권의 그 어떤 그 투명성을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변화와 희망 그리고 MB 심판에 대한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답해 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전현직 의원들이 또 설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긴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네. 17대의 동료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 봤을 때 촛불이 되면 촛불이 되고 낙엽이 되라면 낙엽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제게 던졌고요. 네. 또 17대, 18대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당의 진로와 또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모인 것이 정말 오랜만이다. 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박영선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반문을 저한테 많이 던졌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줬죠. 예. 혹시 그 뭐 박원순 변호사가 야권 통합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 역할로 나오는 게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그 한나라당 10년 서울시장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다 반드시 서울시정을 되찾아와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서울 시민과의 소통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울시장을 민주당에서 배출을 해야 앞으로 서울시정이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시민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께서 이제 그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 엄마의 손길처럼 포근한 서울,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아빠의 무거운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행복한 서울.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를? 저는 일단 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요, 강남북이 지금 굉장히 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북의 그 양극화 현상을 균형을 찾아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울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전세난, 또 대학 등록금 그 어느 것 하나 그 서울 시민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고 매우 지쳐 있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엄마의 정책, 엄마의 마음을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엄마 서울이라는 것은 그 복지가 우선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저는 그건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는 사랑이고 또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고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래 투자라는 부분은 복지를 통해서 서울을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특별시로 바꿔가겠다는 민주당의 또 저 박영선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엄마 서울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육이나 복지 이런 내용에 대한 또 정책 공약도 곧 또 내놓을 예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엄마 서울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방과 후 엄마 교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예. 이 엄마 교실은 지혜로운 엄마 그리고 능력 있는 엄마들과 함께 손잡고 그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그 사시는 엄마들 중에서 뭐 미술 잘하시는 엄마도 있었고요. 음악 잘하시는 엄마, 수학 잘하시는 엄마, 굉장히 능력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 어머니들이 직접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내 아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 정책을 핀과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사교육비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이 문제는 LA 특파원을 할 때 그 미국의 그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고요. 저도 이런 엄마 교실이 그 생기면 동화를 읽어주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예. 자, 지금 그 민주당에는 그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천정배, 추미애, 신계륜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데 지금 박영선 전 의장 측은 이제 특정 계파에 쏠리지 않는 통합형 후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선거를 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당원이면 누구나 과연 그 박원순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이고 또 최종적으로 한나라당을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내세운 그 키워드가 변화와 희망, MB 심판인데요. 네. 이 MB 심판의 의미에는 서울시장 10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에 대한 심판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빚이 모두 합쳐서 25조이고 하루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내야 하는 이자만 약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에 대한 심판을 과연 우리가 서울 시민과 함께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서울시정이 복마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그 서울시정을 투명하게 이끌고 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딱 부러지게 서울시 살림을 챙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면은 박원순 변호사와 경쟁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시민운동의 대부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없다 이런 건 이제 한나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변호사가 해오신 일하고요. 서울시정하고는 글쎄요, 이것이 그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이 그러니까 서울시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예를 들면 조율이라든가 또 각 구청별로 구청장의 특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어떤 정치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 변호사님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한나라당에서 검증을 시작하면은 버티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글쎄요. 그건 좀 더 봐야지요. 네. 네. 근데 이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영입을 계속 제의를 했는데 입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당장은? 네. 입당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기호 2번이라는 것이 그 힘이라는 것을 아마 이제 그 박 변호사님께서는 정치권에 입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지금까지 선거에서 예를 들면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호
기호가 뭐 7번, 8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당선된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이라는 어떤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역사성,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민주당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이제 민주당 박원순 후보하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2차 경선을 거쳐서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네. 예. 또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한나라당 쪽을 보면은 나경원 그 최고위원이 일단 이제 유력한 걸로 출마 가능성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나경원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 비례대표였다가 재선의원을 했다는 점, 이거 이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안마다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분입니다. 예.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 무상급식 투표 과정 속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분이고, 또 성전이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또 이런 무상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의 그 어떤 그 언론의 자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 서로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상당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따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근데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선거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권 후보 지형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시죠? 그런데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도 한나라당에는 입당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 경선을 통해서 통합 경선을 민주당처럼 하느냐,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전에 친박계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 여성시장을 비토를 한다, 그래서 나경원 책을 반대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뭐 친박계 쪽에서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큰 변수가 안 됩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한나라당 내의 사정까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안철수 바람, 이것이 이제 기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면서 개파를 초월한 통합 후보로 나와야 한다. 통합한 후보가 역시 여야 모두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죠? 네, 뭐 그 후보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어떤 후보가 적합한 것이냐를 찾는 방법은 저는 그것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 그 대한민국이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당의 기호를 달고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그 정석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그 안철수 바람 이런 걸 통해서 정통 야당, 집권 경험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좀 반성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분명히 그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린다면은요. 예. 저희 민주당이 MB 정권 들어와서 80여 석의 소수 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80여 석 가지고 MB 정권의 어떤 실정, 비판을 해야 될 그 대목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네. 요즘도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전 사태, 또 청와대 수석의 검찰 소환 문제라든지 네. 너무 비판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비판에 가려서 민주당의 대안이라든가 민주당의 비전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당 밖에 있는 후보가 선출된다면 당 후보를 못 내게 되면 예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처럼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저희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장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지난번에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그 투표율이 25.7%인데 네. 그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선할 때 얻은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이제 그
결집이 되면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것은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예. 25.7% 안에는 분명히 모두 한나라당 지지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25%대 75%의 구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10월 26일 그 선거는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75%의 서울 시민들이 얼만큼 많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예. 본인들의 의사 표명을 해주시냐가 저는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십사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전에 뛰어든 민주당의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